자, 보시죠. 원칙 부분 설명했고, 여러분들 그 182페이지 보시면 이반권자 부분 나오죠. 그 이반권자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부터 시작해서 동그라미 2번하고 3번하고 4번 있죠. 가로 2번 이반권자 동그라미 1번까지는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하고 동그라미 3번하고 동그라미 4번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예외적인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이걸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시장 군수가 입안한 것은 누가 한다고요?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예외적으로 자, 보세요. 몇 개 이상이죠? 2개 이상의 시, 군이 걸쳐 있어요. 지금 보시면 광역입니까? 광역이 아닙니까? 광역이 아니죠. 광역이 아닌데 도시군 관리 계획은 하나의 관할구역에 대해서만 계획하는 거죠. 근데 하다 보면 이 도시를 계획하다 보면 옆에 인근에 있는 도시 부분하고 어쩔 수 없이 걸쳐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협의를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2개, 원래는 시면 그 시, 군이면 군의 관할구역에 있는 장이 뭐에 입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 군 2개가 걸쳐 있다는 얘기는 2개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럼 원칙적으로 따지면 누가 입안을 해야 돼요? 시, 군이 공동으로 입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가 아니에요? 이건 광역이 아니에요. 광역은 공동으로 입안이 되지만 도시군 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은 공동이 안 돼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무조건 혼자서 입안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내가 할래. 아니야, 내가 할래. 무슨 소리야, 내가 해야지. 피 터지게 싸우겠죠. 그럼 누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위에 있는 누가? 도지사가. 그게 공평하다는 얘기예요. 도 밑에 있는 시군에서 피 터지게 뭐죠? 시장 군수가 내가 입안할래. 그래야 뭐가 되니까 우리 지역에 더 좋은 방향으로 계획이 될 거니까 피 터지게 싸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협의 뭐 그런 것도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야, 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정할게.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할 때는 구역에 있는 그 관할구에 있는 사람이 입안하는 거 맞는데 이런 식으로 2개 이상이 걸치면 위에 있는 사람이 무조건 뭐 한다? 입안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 군이 걸쳐 있을 때는 누가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걸쳐 있다고. 그럼 위에 있는 누가? 도지사가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지사가 입안을 하는 거예요. 결정은 한 게 아니고 도지사 입안한 거예요. 그럼 누가 결정할까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입안권자가 결정권자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도지사가 곧 뭐 하면 돼요? 결정하면 돼요. 볼 것도 없어요. 무슨 알겠어요? 자, 그런데 도지사가 직접 수립한 사학계획. 무슨 얘기냐면 이게 시하고 시에 관한 거나 군에 있는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시, 그러니까 도 밑에 있는 시에 관한 계획인데 이거는 처음부터 누가요? 도지사가 그 관할 구역에 대해서 계획을 하기로, 사업을 하기로 계획했던 거라고요. 무슨 아세요? 그 시장이 계획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거예요? 도지사가 처음부터 사업 계획을 짠 거라고요. 그 지역에. 그러면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원래는 시장이 입안을 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누가 할 수 있다고요? 도지사가 할 수 있다고요. 이거는 딱 봐도 여러분들이 감이 오잖아요. 아니, 자기가 사업했으니까 자기가 해야죠. 올려야 그게 제일 좋잖아요. 그다음. 그래서 이 2개는 누가 결정해요? 당연하죠. 도지사가 결정하죠. 볼 것도 없죠.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입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무조건 누구예요? 국장. 국장이 입안을 합니다. 됐나요? 네. 그리고 2개 이상의 어디가 걸쳤어요? 시도가 걸쳤어요. 자, 2개 이상이 광역시하고 특별자치시가 원래는 광역시장이 입안을 하면 되는데 하다 보니까 특별자치시하고 걸쳐서 계획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요. 그러면 서로 협의가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도하고 광역시 부분하고 걸치는 부분, 그러니까 광역시장이 하면 되는데 도의 일부분이 살짝 걸친 거예요. 그럼 누가 할 거예요? 내가 할래, 내가 할래. 피터끼리 싸울 수 있죠. 그래서 이 경우일 때는 누가 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서열이 위에 있는 사람이. 누가 해요? 국장이. 그럼 당연히 국장이 위반한 거는 누가 결정을 해요? 그럼요. 국장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됐나요? 이렇게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자, 그런데 국장이 위반하는 경우가 이렇게 되는데 국장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 이거 말고 국장이 위반한 것은 국장이 결정하면 돼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국장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가 더 있다고.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우리 구역이 있었잖아요. 구역. 예를 들어서 이쪽이 너무 개발 자체 부분이 많이 되고 있어서 이쪽을 개발을 제한하는 걸로 구역을 딱 정한 거예요. 그 개발 제한 구역은 그러면 누가 결정하냐 그 얘기예요. 이 지정이나 변경은. 여러분들 개발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그 관할에 있는 장들이 정하려고 하면 이권 다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문제가 많을 수 있죠. 그래서 개발을 제한하는 경우는 관할 구역의 장이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뭐 개발을 하고 하는 거는 가능해요. 가능한데 제한을 하는 거는 되게 문제가 소지가 클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는 검토를 해서 위에 있는 단계에 있는 사람이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누가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서 국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역 중에서 여러 가지 구역이 있잖아요. 우리가 용도구역 중에서 개발 제한 구역만큼은 누가 결정하겠다? 국장이 결정하겠다. 그 다음 또 하나 더 있어요. 시가화 조정구역 있죠. 시가화가 뭐냐면 도심지화 되는 것을 어떻게 한다?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구역은 조정하고자 해서 구역을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누가 할 수 있냐면 그 시나 그 도에 있는 책임자가 하면 돼요.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개발 자체를 제한한 게 아니고 조정을 한 거니까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뭔 얘기냐면 시가화 조정구역 중에서 무슨 데요? 국가계획과 연계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시가화 조정구역 중에서 도심지화 되는 걸 조정하는데 이게 국가적인 계획 차원에서 나온 거라고요. 큰 틀에서. 그럼 그거는 시도지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그러면 결정하는 거예요? 국장이. 그러니까 무조건 머릿속에 이제 넣으실 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 나오면 국가계획과 관련된 거 나오면 무조건 누구예요? 국장. 됐나요?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수산자원보호구역. 우리 개발도 수시 입할 때 수산자원보호구역 있었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지정한다든지 변경하는 거 누가 할까요? 이거는 그 시나 도에서 하기는 힘들겠죠. 수산자원이니까. 그래서 이건 어디서? 위에 라인에서 봐야 되겠죠. 위에 라인. 근데 위에 라인에서 해야 되는데 수산이잖아요. 수산은 국토교통부에서 하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면 국장의 친구인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해양수산부 장관. 즉 이 일은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거니까 해양수산부의 장인 누가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국장급이 한다고요. 국장급이 하는데 즉 국토교통부 장관의 급이 하는 건데 그 라인에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한다고요? 해양수산부 장관. 그래서 수산 나오면 해양수산부 장관이 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수산 나오면 거의 다가 뭐죠? 해양수산부 장관이에요. 수산 나오면. 그래서 누가 한다? 해양수산부 장관. 줄여서 뭐죠? 해장. 너무 길어서 이 PPT가 너무 길어서 여기까지. 아시겠죠? 근데 보통 해양수산부 장관을 줄여서 그냥 해장, 국토교통부 장관을 줄여서 국장 이렇게 보통 얘기해요. 얘기하는 건 아닌데 뭐 회장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줄여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되죠? 이렇게. 이게 바로 뭐다? 도시공 관리계획에서 제일 중요한 입안권자하고 결정권자를 한 거예요. 이게 되게 쉬운 게
어떻게 보면 광역도시계획이 조금 어렵다 뿐이지 이거는 내용은 많지만 입안권자가 곧 누가 되기 때문에 결정권자가 되기 때문에 그나마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182페이지하고 183페이지에 보시면 결정권까지 같이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게요. 자, 보세요. 19회, 22회, 28회 출제가 됐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와 조정구역이 지정이 필요한 경우 무엇에 연계한다고요? 국가계획에. 그러면 누가? 국장이 직접 그 지정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죠? 두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의 원칙적인 입안권자는 관할 구역이죠. 그럼 어디 있었어요? 우리 두 번째 라인. 특별시장, 그리고 광역시장, 그 다음 특별자치시장, 그리고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또는 군수이다. 그럼 당연히 여기서 군수는 광역시장 밑에 군수 있잖아요. 그 군수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는 거. 됐나요? 그 정도는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딱 서열상에서. 세 번째,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장이 직접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맞죠? 국가계획 나오면 누구? 국장. 되죠? 네.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권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권은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의 고유 권한이다. 구청장한테 있어요, 없어요? 권한 있어요, 없어요? 입안권? 없죠. 없죠. 두 번째 라인.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즉 광역시장 밑에 누구 있어요? 군수도 있고 구청장 있잖아요. 거기 군수 안 되고 구청장 안 되고 특별시장 밑에 구청장 안 된다고요. 특별시장. 그 구에다가 도시군 관리계획을 할지라도 입안권자는 누구예요? 특별시장이에요. 아니 우리 땅에 우리 지역에 우리 구역에 하고 있는데 왜 나인 구청장한테는 권한이 없느냐? 없어요. 도시군 관리계획. 무사했어요? 누구한테 있어요? 특별시장한테. 무사했어요? 네, 이렇게 돼요. 됐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도 안 되지만 시장 군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이 아니에요. 누구도 돼요. 그렇죠? 특별자치도지사도 되고 특별자치시장도 다 되잖아요. 무사했어요? 그래서 답은 4번. 됐나요? 네. 그 다음에 5번은 안 배웠던 거라서 뺀 거예요. 지금 4번까지 이렇게 돼. 이게 뭐냐면 그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 입안권자하고 결정권자를 물어보는 전체 내용 다예요. 여기서 딱 하나 빠진 거는 아까 그겁니다. 시장 군수가 입안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있죠. 그거는 누가 결정한다? 시장 군수가 결정한다. 무사했어요? 근데 그게 도지사가 결정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거 빼면 없어요. 그게 다예요. 통틀어서 우리가 15개년치를 다 통틀어서 입안권자, 결정권자를 묶어서 정리한 거예요. 하나가 딱 빠진 게 이제 그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흐름 부분 볼 거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은 먼저 입안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절차? 입안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입안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럼 입안 절차는 어떻게 돼요? 기초조사, 그 다음 뭐가 아니에요? 공청회 개최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안을 짜서 주민한테, 국민한테 규제가 들어가는 부분이 생기면 주민이 직접 그 내용을 보고 찾아본다고 얘기했죠. 그게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공람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공청회가 아니에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 내용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조 1항에 보면 국장이나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권자잖아요. 그렇죠?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을 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뭐 해야 되고 드려야 되고 그 의견이 뭐하다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 관리계획 안에 그 안에 반영해야 한다 그 얘기예요. 안 자체. 그리고 다만 국방상이나 뭐죠?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일 때는 생략하기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만 생략하는 거지 원칙적으로는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그렇게 해서 주민의 의견 청취 공람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 뭘까요? 이것만 다르지 나머지 절차는 똑같아요. 광역계획이나 기본계획하고 똑같아요. 뭘까요? 들어야죠. 지방. 그렇죠.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합니다. 그럼 지방의회 의견 청취에 대한 내용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국장이나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곧 누구 돼요? 입안권자 맞죠? 그렇잖아요. 그럼 입안권자,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뭐 해야 된다? 드려야 된다. 그 얘기. 뭐 당연한 얘기죠.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그렇게 해서 의견 청취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입안하면 돼요. 그럼 입안권자 아까 설명했죠? 그렇게 해서 입안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결정을 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결정 절차가 있어야 되겠죠. 자, 결정 절차 처음 뭘까요? 처음. 똑같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색깔만 달라요, 이거. 그래서 이게 색깔이 다른 거라고. 이것 빼고 광역도시계획하고 기본계획하고 똑같아요. 뭐예요? 협의예요. 협의 볼까요? 시도지사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뭐 하려면? 결정하려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저기가 만약에 국장이었다면 여기 뭐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나왔겠죠. 근데 시도지사이기 때문에 관계행정기관 장과 미리 뭐하고? 협의는 친구들하고 한다고 했죠. 협의하는 거 나왔잖아요. 국장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나오잖아요. 관계 누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한다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하고 난 뒤에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심의. 똑같아요. 그럼 심의 볼게요. 국장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자, 이거 없다고 볼게요. 뭐가 돼요? 어느 심의? 보이나? 어느 심의? 그렇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리고 시도지사가 만약에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어디? 시나 그 도에, 지방이죠, 지방. 시나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걸쳐야 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 거죠. 여기서 누가요? 시도지사가 뭐 할 때? 지구단위 계획이나 지구단위 계획으로 용도지구가 폐지되면서 대체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되는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 보세요. 시도지사가 지구단위 계획을 대체하는 경우 얘기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나오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구단위 계획을 하는 거는 시장 또는 군수만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요. 지구단위 계획을 하는 것은 시나 도도 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요. 그런데 얘네들이 뭐 하면 입안을 하면 자기네들이 뭐 할 수 있으니까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원래 시나 시장이나 군수는 뭔가를 입안해도 누가 결정하니까? 도지사가 결정하니까 예외적으로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제가. 무슨 말 이해가 돼요? 이것도 되게 많이 궁금해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게 되면 제가 얘기했죠. 지구단위 계획은 평면적인 계획이에요? 입체적인 계획이에요? 입체적인 거. 건물이 올라가고 이 건물과 이 건물의 전체적인 스카이라인을 봐야 돼요.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심의만 받아서는 안 돼요. 무슨 심의도 받아야 돼요?
건물 지을 때 받게 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도 받아야 된다고요. 유일하게 국토계획법에서 건축법에 관한 건축위원회가 나오는 경우는 여기가 유일해요. 지구단위 계획에서 유일하다고. 왜냐하면 지구단위 계획은 평면적인 계획이 아니고 입체적으로 전체 건물에 대한 형태를 가지고 다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미관을 전체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법에 따라 시도에 두는 누구하고? 건축위원회하고, 그리고 또 누구하고? 도시기획위원회하고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뭐 한다? 거쳐야 된다. 무슨 말이가 돼요? 그렇게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심의에 관한 설명. 됐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형태가 지금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83페이지에 보시면 180 지금 2페이지하고 183페이지 하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83페이지의 결정 신청 중에서 가로 2번 협의 부분 조금 전에 얘기했고, 가로 3번 심의 부분 있죠? 심의 부분.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이 되고, 시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시도에 있는 하게 되고, 참고사항으로 지구단위 계획 결정 시에는 시도 건축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다고 돼 있죠. 그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지금. 됐나요? 네. 자, 보죠. 그렇게 해서 심의를 받으면 뭐 하겠다? 결정하겠다. 그럼 결정권자 아까 얘기했죠? 얘기했어요, 결정권자. 그리고 결정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결정되고 난 뒤에는 그 결정된 사항을 도면에다가, 무슨 도면? 지형 도면. 그 땅이 있는 지형이 있잖아요. 그 지형 도면에다가 그대로 뭐 해야 돼요? 나타내야 돼요. 무슨 아세요? 무슨 얘기냐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까 결정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었냐면 5가지 있었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 5가지. 용용, 지기도 5가지 있었죠. 그거를 이런 과정을 걸쳐서 결정했다고요. 그럼 결정했으면 그걸 지형 도면에다가 뭐 해야 돼? 내야 된다고요. 나타내지 않으면 거기다가 혹시라도 건물을 짓게 되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비밀리에 하고 언제 이걸 결정할지 여부는 비밀로 하겠죠. 그리고 왜냐면 그게 세워나가면 그쪽이 개발되고 할 걸 알고 뭐죠? 왜냐면 이거 한다고 해서 다 결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세워나가서 결정된대. 결정이 100% 된대. 이렇게 되면 거기다가 뭐죠? 땅 사고 거기다 건물 짓고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해놓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미리 비밀리에 하다가 딱 결정을 내리고 바로 그걸 뭐 해야 돼요? 도면에다가 나타내줘야 된다고요. 여기는 이런 식으로 지구단위 계획으로 됐다고, 또는 이런 식으로 기반시설을 하기로 했다고, 이런 걸 딱 못 박아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 지형 도면에 고시되면 거기 뒤에는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다른 걸 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 고시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고시가 되고 난 뒤에는 바로 그 고시에 대한 효력이 발생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다음날 만약에 발생한다 그러면 그날 정보 빼가지고 난리가 나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날 바로 뭐 하도록? 효력이 발생하도록, 짓지 못하도록, 어떤 거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 언제요?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지형 도면에 뭐 하면? 결정된 사항을 고시를 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지형 도면에 뭘 하면? 고시를 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다는 거. 됐나요? 그 얘기가 여러분들 183페이지 보시면 결정고시라고 해서 가로 2번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가 돼요? 지형 도면 고시 후 언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좋은 거는 즉시 나타나고 좋지 않은 거는 다음날 나타나고 이런 거 그날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좋은 건 그날, 좋지 않은 건 그 다음날 이렇게 보통 많이 해요.
됐죠?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제가 얘기해 볼 테니까 맞는지 틀린지 보세요. 지형도면에 결정이 된 사항을 지형도면에 고시한 다음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언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날. 효력 발생한 날, 지형도면에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고. 다음 날이 아니고. 됐나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맞는지 틀린지 얘기해 주세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사항은 고시 그날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 있겠죠. 그 사항은 고시한 그날, 즉시 그날 효력이 발생한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말한 게 시험 문제 한번 나온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을 고시한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무사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문서화 시켜야 된다고요. 즉, 지형도면에다가 나타내야지만 그게 효력이 발생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지형도면 빼고 그냥 고시된 사항은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이 학생들이 정답 보죠? 맞는 줄 알아서 왜? 그날, 다음날, 그것만 너무 심취해 있어가지고. 그날 맞네? 다음날 아니네? 근데 지형도면을 뺀 거예요. 중요한 거는 어디에 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지형도면에 나타나야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말로 해서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겠어요? 그렇게 시험 문제 한번 출제가 되었다는 얘기. 많은 사람들이 틀렸어요. 황당하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출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돼. 그리고 난 뒤에 효력 발생 부분은 여기 나오네요. 아까 설명했던 거.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뭐한 날?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그렇죠? 그냥 고시한 게 아니고 어디다가? 지형도면에다가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돼요.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자, 문제 한번 확인할게요. 30일에 올해 시험 문제 나온 겁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시장 또는 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맞죠? 맞죠? 두 번째,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누가요? 국장이 결정한다. 맞나요? 맞죠? 3번, 시도지사가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하려면 건축법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하고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가 뭐로? 공동으로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거. 맞나요? 맞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언제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그날 즉시잖아요. 발생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네요.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죠? 왜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 5번은 안 한 내용이에요. 5번은 아직 안 한 내용이라고. 네? 그럼 작년에 이거 설명 안 했느냐? 왜 설명 안 해요?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다 했죠. 이거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외우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첫 번째가 그 조문 자체를 이해를 해야지만 외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무턱대고 그냥 외울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됩니다. 됐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암기장 부분 보도록 할게요. 암기장 부분. 눈으로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부분은 제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원칙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인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두 번째 라인,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얘기해 주세요. 오케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해야 한다는 거. 됐나요?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지정되는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이룬 것. 시도에 걸쳐 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국가계획 넣으면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너무 국장이에요. 그리고 시도는 시장하고 도지사가 할 수가 없잖아요. 둘이 피터지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누가? 국장이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예외적으로 국장이 직접 하든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요청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경우 누구는 그 밑에 있는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국장이죠. 국장은 당연히 국장이 이걸 뭐 했죠? 입안했잖아요. 입안할 때 그 관할시에 있는 시나 도지사의 의견이 있을 거잖아요. 그 충분히 듣고, 그리고 또 시장 군수는 도지사를 통해서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세요? 충분히 들어라는 얘기예요. 29번. 원칙적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인 누구?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 군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아까 봤지만 결정권자는 거의 시도죠. 원칙적으로 관할구역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다. 물론 예외적으로 국장도 있고 있었지만, 다만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가 얼마? 50만 이상의 대도시일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 되는 누구? 대도시 시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의 폐지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누가? 그렇죠.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고. 됐나요? 네. 그 다음 예외적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에 결정하는 결정권자는 국장이 입안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누가 해요? 아니, 국장이 입안한 거 누가 결정해요? 국장이.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지정과 변경도 누가 결정해요? 국장이. 국가계획과 연계되는 시가와 조정구역은 누가 해요? 국장이. 원래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도지사가 해요. 그런데 국가계획과 연계된 것만 국장이 결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누가? 그렇죠. 회장이. 해양수산부 장관이. 됐나요?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31번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기준. 자, 기준 나온 누구예요? 국장이죠. 그렇죠.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의 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 기준, 그리고 작성하는 방법 등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장이 정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시도지사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어느 기관? 중앙이에요? 그냥 행정이에요? 또 그냥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되고, 국장은 수산자원보호구역 때는 회장이 되겠죠.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그렇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는 친구, 협의한다는 거. 됐나요? 네. 시도지사가 지구단위 계획이나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뭐 하려면?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가 뭐로? 공동으로, 그렇죠? 심의하는 것을 거쳐야 한다는 거. 그렇죠? 두 개 공동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4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무엇을? 지형 도면을 고시, 그렇죠? 한 날, 그게 즉시죠. 한 날부터 발생한다. 다음 날이 아니고. 됐나요?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죠.